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딱 하나 추천합니다. 한국체육사 과목을 무조건 필수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본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체육사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처음 공개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 대한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초보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어요. 아시죠? 전자책은 휴대성이 좋고 편리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형광펜, 중요 표시, 메모도 할 수 있어요. 크몽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총 10개 과목이 함께 있는데요. 5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 핵심만 짧게 안내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별도 영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은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국체육사, 윤리,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을 선택하고 있어요. 운동역학에서 고득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접수를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아니고 유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과목 이외에 4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에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모두 합격하면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유소년이나 노인으로 합격해도 그 다음 해에 생활스포츠 지도사와 나머지 종목을 응시합니다.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결국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구술시험 관련 핵심 안내입니다.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는 경우는 구술시험에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 내용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은 필기시험을 안 보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합격한 다음 해에 유소년과 노인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함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 응시하려면 특수체육론 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추가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든 유소년이든 노인이든 아무거나 빨리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험 보는 7과목 외에 나머지 3개 과목도 함께 알면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거나 남자분일 텐데요. 아이 잘 키우려면 유아체육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은 노인이 되는데요. 노인체육론에서 노인 건강에 대한 정보도 알면 좋습니다. 스포츠 지도하려면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도 알아야 합니다. 전자책에 포함된 10개 과목의 설명 영상은 유튜브 영상으로 모두 제공합니다. 보디빌딩 응시하는 분은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보디빌딩 구술시험 전자책 분야에서 3년 연속 판매 1등인데요. 보디빌딩 구술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그리고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과목의 해당 부분에 별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디빌딩 종목이 아니더라도 유소년과 노인 응시하시는 분은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에 표시된 구술시험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전자책 다운로드 하신 분은 1페이지 하단에 구매 후 5점 만점 평점과 좋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과 좋은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자책 3페이지 상단에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 링크이고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실제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자책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도 메일로 제공합니다. 이벤트 선물과 제공되는 요약자료 샘플은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전자책 수정사항과 중요사항은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요즘은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한국체육사 기출문제 요약자료 설명은 지금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 자료에서 한국체육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은 이제 1장 체육사의 의미, 제2장 선사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1장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사실 1장 체육사의 의미에서는요, 최근 4년 동안 8.75%, 그래서 20문제씩 전체 80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제 사관과 사료의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제 사료는 어떤 자료가 있는 거고 사관은 자료가 없고 역사 안에 가치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고요. 체육사 시대 구분은 이제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로 해서 전통체육, 느체육, 황복 이후로 나누는 거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체육사의 정의도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함께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선사 삼국시대에는요, 이제 화랑도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28.75%에서 4년간 20문제씩 총 80문제 중에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랑도 부분 나중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체육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민속놀이, 신체활동, 스포츠 관련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외우면은 엄청난 고득점을 한다. 못 외우면은 이제 고득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암기를 엄청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따가 깔깔깔 웃으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예 도부 통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무예 훈련 교범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 해서 같이 돼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국가 시대의 신제천의식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성년의식이 2번 나왔습니다. 정답이 다 성년의식이었는데 나중에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교육기관이 나왔는데요. 이 교육기관은 시대별로 나옵니다. 네, 고려시대에도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이제 고려시대 관련은 이제 12.50%이고요. 다음 조선시대 교육기관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무예, 체육사는 무예죠. 네, 무예 좀 나왔었고요. 줄다리기 나왔었고요. 네, 활임 신방, 우리 이제 운동 생리학처럼 이제 체조랑 호흡 방법 이런 게 나온 책이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과 시험에 대해서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조선시대 체육 사상, 숙문 천무, 문무 겸전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화기인데요. 우리 시대가 조선시대 뭐 개화기, 일제강점기 있는데 그 조선시대하고 일제강점기 중간이 이제 개화기인데요. 이때 운동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화기 때 체육단체도 좀 많고 이런 내용들 다 좀 재밌게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류회, 운동회인데요. 최초 운동회인데요. 요게 좀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네, 항상 교육기관이 나오죠. 네, 개화기 때 교육기관이 좀 많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입구 조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5장 일제강점기 때 우리 아픈 역사죠. 네, 출제가 11.25% 됐었고요. 이때는 이게 친일 단체고 우리 조선 단체 둘 간의 이제 그런 내용들 시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종 일장기 말소 사건 이게 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나오면 좀 헷갈리죠. 네, 인물 좀 나오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때 스포츠 종목 시험에 좀 나왔고요. 일제강점기 때 학교랑 체조가 시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복 이후 현대까지 이 부분이 전체 최근에 4년 동안은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정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정부 시대에 어떤 게 있었는지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올림픽이에요. 15번 이상. 그래서 이 올림픽 이게 배우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저랑 같이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 참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체육단체에 대한 내용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적으로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광복 이후 인물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연대라든가 핵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살펴봤고요. 1장부터 자세히 볼 텐데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메일로 제공해드리는 요약표 관련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약표만 모아진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메일로 받으실 때 이 자료를 좀 참고해서 메모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핵심 요약 자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카페에도 샘플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체육사 1장, 체육사의 의미에서 1장 부분은 전체에서 최근 4년 동안만 집계해 보면은 최근 20문제씩 4년치 총 80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서 8.75% 정도 출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체육사 처음 시험 볼 때 집중해서 나오고요. 그 사관과 사료의 차이점 묻는 문제가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관은 역사관이고 자료가 없습니다.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이고요. 사료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자료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물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들, 뭐 트로피나 우승기, 메달, 뭔가 물적으로 있거나 이제 문헌 책으로 있거나 그러니까 무예 도보 통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전 사료, 이제 민요 전설,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랑 같이 해서 핵심 자료랑 문제랑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23년도 1번 문제는 체육사 연구에서 사관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관련이었고요. 정답은 사관이었습니다. 과거 체육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담고 있는 역사 자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사관이 아니고 사료이죠. 자료이니까. 그래서 사관은 윤물이나 뭐 관념, 요약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서관은 이제 자료가 없고 역사관의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역사 인식 이런 부분들이 사관인데요. 이 종류를 뭐 유물사관, 관념사관, 뭐 진보사관, 순환사관 나누기도 하고요. 역사에 대한 견해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사관이다. 역사과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게 1, 2, 3번이 사관이고 4번은 사관이 아니고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다. 자, 파일을 두 개 띄워놓고 같은 파일인데요. 위에는 이제 요약 자료가 있는, 위쪽에는 요약 자료가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제 체육사에서 사관에 대한 것으로 적정한 것은 이 나왔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체육 역사를 해석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사관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1, 2, 3번은 이제 사료가 사관이 아닌 기록이라든가 문헌 사료 이런 것들은 사료가 아니고 사관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위에 두 개가 사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2022년도는 이제 체육사에서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왔어요. 정답은 3번이고, 기억, 니은, 니을이 맞는 거고, 디귿이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사료 중에서 민요 전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헌 사료라고 했는데, 문헌이 아니죠. 문헌이 아니고, 이제 구전 사료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닌 거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문헌 사료하고 그런 사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설명은 제가 여기 위에 있는 핵심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제 그런 거 설명드리고 여기는 지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전자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 2번 문제 이제 문헌 사료가 아닌 것 나왔는데요.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고구려 무용청 수렵도. 수렵도는 벽화죠. 그래서 물적 사료입니다. 그래서 문헌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무예도보 통지 책이거든요. 무술 교본. 그리고 조선 체육계도 이제 월간지로 문헌 사료이고 회고록 또 문헌 사료이죠. 그래서 위에 요약표 보시면 문헌 사료에다가 무예도보 통지, 조선 체육계, 회고록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2019년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사 연구에서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었는데요. 트로피라든가 우승기 메달 이런 것들은 이제 구전 사료이다. 구전 아니죠. 네, 물적 사료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유적, 유물 이런 거는 물적 사료이고 출판물, 문헌 사료, 뭐 기억 이런 거는 이제 구술 사료가 되겠죠. 다음으로 체육사 시대 구분인데요. 자, 가보경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 그 이전은 이제 전통체육, 그 이후는 근대체육으로 분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복 굉장히 중요하죠. 뭐 신분제도 폐지되고 과거제도도 폐지되고 광복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인데요. 하여튼 가복 경장 이전은 이제 전통체육, 그 이후는 근대체육 이렇게 구분되고요. 광복 이전은 근대, 그 이후는 현대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자, 기타 핵심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같이 볼 텐데요. 이제 2020년 7번 문제, 영어 문제인데요. 그 나연상의 한국체육사에 따른 시대 구분이다. 그 나연성이라는 분이 서울대 교수님인데요. 한국체육사의 중요한 역사를 좀 정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눈다는 얘기고요. 자, 갑오경장 이전은 이제 무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전통체육이라는 거.
이유는 이제 근대 체육이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는 방금 봤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전통과 근대 부분이었고 2023년도도 약간 더 어렵게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가복인장 이전은 이제 무사체육 등의 이제 전통 체육이다. 그 이후는 이제 근대 체육이다.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가복인장 위에 보시면 가복인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부분들이 뭐 중요한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문제 볼 텐데요. 한국체육사 시대 구분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광복 전후로 해서 이제 고대나 전통, 고대 전통 아니죠. 이제 근대와 현대죠. 위에 요약표에서도 이제 광복 이전은 근대고 광복 이후는 현대다고 제가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가복경장 전후로 전통 체육, 근대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2015년 문제 보시면 한국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네, 광복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요약표 보시면 광복 이후에 한국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었다.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사의 정의 및 의의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한 6문제에 나왔거든요. 그 체육사의 연구 대상과 체육사 연구인데 연구 대상은 뭐 시간, 인간, 공간이고 그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학문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체육사 연구는 이제 스포츠 문화사, 전통 스포츠, 체육 사상가, 스포츠 종목사 이런 것들이고요. 이 연구를 한 이유는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육사는 이제 과거 대상이지 현재랑 미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문제 보시면 그 체육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서 뭐 스포츠 윤리에 대한 게 오답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22년도 문제 보시면 체육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그 체육과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를 탐구한다. 스포츠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이게 오답이었고요. 2017년 문제도 체육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스포츠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게 스포츠 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고 나머지는 위에 있는 내용과 위에 핵심 내용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2016년도 문제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체육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가치, 조건과 가치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 윤리 설명이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나머지는 위에 핵심 내용과 비슷한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는 체육사 연구에서 시대를 구분한 이유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좀 뻘쭘하긴 한데 네,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해서 체육사를 연구한다. 그 위에 요약표 보시면 이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가장 최근인 작년 문제인데요. 2024년도 한국체육사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을, 리을 그래서 4개 중에서 디귿이 아니고 3개가 맞습니다. 아닌 거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역사 기술은 이제 사실 확인보다 가치 평가를 우선한다. 그래서 사실 확인과 가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보다는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되겠죠. 체육사는 맞는 거 보게 되면은 한국 체육사는 이제 시대별 양상을 연구하고 역사 학별 과거를 살펴본다. 이런 것들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2015년도 4번 문제는 체육사 연구 영역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현재 미래는 체육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분이다. 위에 요약해 보시면 이제 키워드가 과거 대상이 맞다. 네, 체육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2장입니다. 2장은 선사 삼국시대 관련 문제고요. 최근 4년만 보더라도 28.75%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화랑도라든가 민속놀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화랑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랑도는 청소년 교육단체로 해서 심신수련, 신라 진흥왕 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서민만 대상이다, 귀족만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틀리고요. 귀족 자제가 많긴 하지만 서민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상은 신체미 숭배, 뭐 불국토 사상이 나오는데요. 불국토 사상은 이제 국토에 대한 신성함 이런 것들이 불국토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일체론, 심신이론론, 호연지기, 정신이 뒤에 하면 다시 나오는데 세석오계이고요. 세석오계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강이 화랑에게 알려준 5개 계율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국선도라든가 풍류도, 원화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화랑도에서 편력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편력은 이제 명선 대첩을 돌아다니면서 수련하는 야외 활동을 편력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문제는요. 화랑도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 2번이었는데 서민만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청소년 대상이다. 이렇게 쓸린 거고 맞는 거 보시면 세석옥의 그 심신 이론론, 뭐 편력이라는 활동을 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4번에서 화랑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선민증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옳지 않았다. 선민증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대상이다. 옳은 것은 이제 진흥왕대, 뭐 세서곡의 신체 및 숭배, 불국토 사상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는 신라 화랑에 대한 체육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 4번인데요. 임전부터는 개인을 위한 기울였다.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제 화랑을 위한 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었고요. 이제 맞는 것으로 신체와 미, 심신일체론, 불국토 사상, 편력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요약표 이런 것들이 문제 풀 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1년도 4번 문제는 화랑도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삼강오륜 나왔는데요. 삼강오륜이 아니고 세서고개죠. 그래서 위에 요약해 보시면은 우리 근간 정신은 이제 세서고개다. 삼강오륜 아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2018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화랑도의 신체 활동 문제인데요. 정답은 편력이었습니다. 화랑들이 이제 명산 대첩을 돌아다니면서 야외 활동하는 부분들, 신체 수련 활동 이런 것들이 편력이라고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다음으로 2022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화랑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서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네 개 중에서 첫 번째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버풍왕 때, 버풍왕이 아니고 진흥왕 때죠. 위에 보시면 진흥왕 때. 참고로 이제 버풍왕은 신라 23대, 진흥왕은 그 다음 왕이에요. 그래서 진흥왕 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제도를 개편했다, 뭐 체계화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016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문제 있는데요. 정답은 이제 국토랑 불국토 사상이었는데요. 신라 화랑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호연직을 함양하고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받았다. 국토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국토 사상입니다. 불국토 사상은 이제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 이런 것들이다. 이 요약표 보시면 사상에서도 이제 불국토 사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은 좀 일회성 문제로 분류했는데요.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제였는데 정답이 이제 불국토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같이 배치를 했는데요. 읽어보시면 조선시대 궁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옳은 게 기억, 니은, 디귿이고 리을이 옳지 않습니다. 그 리을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이제 불국토 사상을 토대로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라시대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뒤에서 보겠지만 조선시대 공술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군사훈련 수단이었고 이제 문과 시험을 위한 필수 과목이었다. 심신수련을 위한 학사 사상이 강조되었다. 이 부분이 맞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화랑도에 대해서 핵심 요약 자료를 같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핵심 요약 자료가 있으면 화랑도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화랑도 정신인 세습 5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살색, 유택, 임전무태. 이는 원광이 알려준 5가지 계율이죠. 원효 아니고요. 20년도 문제에 보시면 다음에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화랑도의 정신은에서 5가지를 주고 정답이 세습 5기였습니다. 2017년 문제인데요. 화랑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답 1번이었는데요. 원효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요약 보시면 원효 아니라고 했죠. 원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효가 준 게 아니고 원광이 줬다. 해서 이게 정답이었고요. 2016년도는 화랑도의 세습 5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군이충. 위에 보시면 첫 번째가 사군이충이죠. 이게 해당하는 거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부자유친, 뭐 장유유서, 궁유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위에 요약표 보시면 세서 고개는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체육사의 하이라이트, 민속놀이, 신체활동, 스포츠, 군사훈련 이 부분이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 일본 현재까지 전체 엄청 많이 출제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외우면은 점수가 엄청 고득점한다. 못 외우면은 네, 좀 어렵다. 네, 점수 고득점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처음 듣는 말이 많아서 좀 어려운데 저랑 함께 같이 하면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많이 생각했는데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네. 자, 방응인데요. 방응은 매사냥이에요. 매나 꿩, 새 잡는 상냥인데요. 방응이 매상냥 어떻게 외우느냐. 방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매, 키워서 내놓는 사냥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방응에서 여기 응자가 매응자예요. 매응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매응자인데, 매응자이기 때문에 방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매를 방응을 매사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해봤고요. 뭐 앞으로 쭉 나올 텐데 뭐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이나 네, 카페나 밴드에서
알려주시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방응 매는 이제 서민들이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규정 놀이로 분리되고요. 저포예요. 저포는 육가락 5개로 윷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윷놀이랑 비슷한 거죠. 제천 의식이고 그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자, 사이가 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말에 그런 용어가 좀 계속 변천됩니다. 그 사이도 나무 막대로 만든 주사이고 이제 부여의 사출도라는 관직명에서 유래됐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뭐 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었던 놀이이고요. 제 암기는 2개를 묶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사이가 저 보고 윷놀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암기는 사이는 저 포기할래요. 윷놀이. 사이가 뭐 좀 여자분이라고 하면 예, 서로 막 싸우다가 사이는 저 포기할래요. 윷놀이는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합니다. 어색하죠? 네. 자, 어색함을 딛고 이제 수박 보겠습니다. 수박 먹는 과일이 아니고요. 이제 손숫자에다가 손으로 박살내는 수박 이렇게 손으로 박살 수박. 네. 자, 손 격투기 맨몸으로 치기예요. 이거는 태권도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재 선발의 기준이 되었다. 수박키를 발전됐는데 이 수박키가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시대에는 수박에서 이제 고려 시대는 이제 수박키로 발전됐다. 맨손 공법이다. 여기서 수바퀴 구경하다가 이제 문신과 무신의 싸움이 돼서 무신이 집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여하튼 수박은 이제 태권도 맨손으로 하기. 다음은 이제 마술하고 마상대 볼 텐데요. 말맞자잖아요. 그래서 마술은 이제 말 타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타기가 있고요. 이것도 우리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하여튼 어는 말타기다. 말이다. 말이야.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고요. 하여튼 마상제는 이제 말 위에서 노는 여러 가지 동작이에요. 그래서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린다. 말 위에서 재주, 마상제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마술은 이제 말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 마술 기술. 다음은 축구예요. 축구. 축구는 축구 뭐 이럴 게 없어요. 축구 뭐 비슷하죠. 그래서 요즘 이 말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 주머니에 공을 만들어서 발로 차는 놀이다. 축구는 축구다. 추천은 그랜틱이에요. 여성놀이, 암기. 예. 이 천이 이제 그랜천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언니, 우리 뭐가 놀아? 추천 좀 해줘봐. 그네해. 그래서 여성놀이기 때문에 추천은 언니, 우리 뭐가 놀아? 추천 좀 해봐. 그네해. 그래서 추천은 그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축판인데요. 이게 발음이 약간 비슷한데, 여하튼 뭐 축판이 도판이는 여기 중간에 판자가 그 널판지 판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널뛰기, 축판이는 널뛰기라. 뒤에 가운데가 널판지 가지고 한다. 널판지 가지고 희희낙낙 재밌게 하는 놀이가 판이다. 다음 각자 보겠습니다. 각져. 네. 딱 잡아. 네. 각져는 씨름이에요. 그 뭐 설렘, 써기유란 말도 뭐 비슷한 말이 있긴 한데, 하여튼 맨손으로 허리에 띠를 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 씨름이고, 자, 각져 어떻게 오냐? 각각 허리 잡고 씨름. 네. 각각 허리 잡어. 각각 잡어. 네. 각져 씨름. 다음 격구예요. 격한 운동, 격구. 자, 격구는 폴로. 그래서 말을 타고 뛰어다니면서 막대기로 공을 쳐넣는 승부예요. 격구는 이제 폴로와 유사한 거고요. 그래서 말타기 능력의 향상 및 군사훈련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 이 무인들이 이제 굉장히 사치성 스포츠로 됐습니다. 그래서 격구는 격하게 쳐. 그래서 볼로. 네. 다음은 투어예요. 투어는 화살을 항아리나 병에 넣는 놀이인데요. 이 투 말이 이제 선질 투에다가 병호. 그래서 병에다 집어넣는 거. 뭐 그 말인데 우리는 한물 요즘 잘 모르니까. 여하튼 이제 투어는 항아리나 병에다 넣는 투어. 비슷하지 않나요? 투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년이에요. 연날리기. 그러니까 서민놀이고요. 암기는 이제 풍년, 풍선인가 연인가. 풍년. 네. 풍년은 연날리기다. 자,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석전은 말 그대로 돌 던지기 싸움이에요. 돌싸움. 돌 팔매질이고 이제 부락이나 지방별로 편을 나누어서 싸웠는데 돌 던지다 보니까 죽거나 다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오래 갔어요. 이 민속 스포츠나 군사훈련으로 활용됐는데 편전, 편싸움이죠. 편싸움을 돌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관람 스포츠로 해서 왕이나 양반, 대중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명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지만 좀 다친 사람도 있어서 한때는 금지했다가 계속했다가 9월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정도 뭐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주사위 말판에서 관직을 이동하는 그런 놀이예요. 이거는 이제 벼슬 풍기를 적어가지고 그 말판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판을 계속 이동하거든요. 계속 올라가거나 사약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속 보드 게임인데 그래서 이거 뭐 새해에 이제 내가 승진 하나 안 하나 그런 관문을 점치기도 했다.
이제 귀족들이 주로 했다. 자, 쌍육 두 편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각각 15개씩 총 30개의 말이 있는데 그 15개 말을 먼저 내보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쌍육이 뭐냐면 66 두 개가 쌍육인데 우리 빙고 되면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던지다가 6이 두 개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쌍육, 오 예, 쌍육해 뭐 그런 거예요. 예, 마지막 위기인데요. 위기는 이제 바둑이에요. 한문으로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 한문 보시면 에어쌀 위 바둑기인데 바둑에서 막 에어싸면 위기잖아요. 그래서 위기야. 큰일 났어. 그러면 바둑이다. 위기가 바둑이다. 시험 문제는 이제 귀족놀이가 아닌 것은 서민놀이인 것은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귀족놀이는 이제 방응, 매, 격구, 격하게, 뭐 투호, 중정도, 순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귀족놀이였고 서민놀이는 이제 윷놀이, 저포, 사이, 도파니, 풍연 추천 있죠. 뭐가 뭐라 추천해줘. 눈에 띄어. 네. 이렇게 빠르게 봤는데요. 문제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외우면은 엄청 고득점 한다. 문제랑 같이 보겠습니다. 21년 정답도 방응이고 22년 정답도 방응이잖아요. 이게 최근까지 계속 나온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민속놀이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방응, 매사냥. 방에서 응애하고 표현한 매사냥, 방응이 매사냥이다. 2020년 4번, 민속놀이는 무엇이냐? 매를 길들여서 사냥했다. 방응이다. 귀족들이 즐겼다. 쉽죠? 2019년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민속놀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답 4번인데요. 자, 방응은 사나운 매나 매를 길러서 꽁이나 새를 사냥하는 일종의 수렵 활동이었다. 맞는 거죠? 방응, 방에서 응의 매. 이렇게 위에를 외우면 엄청 쉬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민속놀이에서 옳은 것 1번, 저포는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위에 보시면 이제 저포가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저포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년도 3번, 이제 부족가 시대 저포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두 번째 제천의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 노래였다. 그래서 저포인데요. 이 문제는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은 제천의식과 관련된 놀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가 다 답이 아니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위기라는 용어로 불렸다. 저포 아니죠. 위기는 위기야. 바둑이죠. 바둑. 예. 3번은 두 사람 손을 맞잡고 각각 잡어. 각져로. 저포 아니고 달리는 말 위에서 저포 아니죠. 말상제 나 마술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답이 아니니까 이번에 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 문제인데요. 이제 다음 부족국가 시대의 민속 스포츠는 무엇이냐? 정답은 윷놀이인데 저포라는 용어 사용됐다. 지금은 네 개다. 윷놀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핵심 요약 보시면 윷놀이 5개로 했는데 지금은 네 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년도 최근에 나왔죠? 사이라고 불렸다. 사이는 저포, 윷놀이 같다고 했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사이하고 저포가 다 같은 거고 암기는 사이는 저 포기할래요. 저 윷놀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이, 저포, 윷놀이 같은 말이다. 그래서 사이라고 불렸다. 윷놀이죠. 그래서 부여의 사출도라는 관직명에서 유래되어 있다. 위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부여 사출도 관직명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년도 서민층이 했던 민속놀이다. 조선시대인데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죠. 네. 이 증정도, 승경도 이거는 이제 관직체계에 대한 이해와 출세 동기에 대한 뜻이 부여 담겨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정놀이라고 했죠. 제가 위에서 요약부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요 말판 풍기를 적어서 했던 민속 보드 게임이다. 서민층 했던 게 아니서 3번이고요. 제가 추천 각전 설명드렸고 삭전 설명 안 드렸는데 뒤에서 나옵니다. 삭전 갈전은 이제 줄다리기다. 일단 이렇게 알고 가시고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엄청 중요합니다. 2020년 5번 문제인데 자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정답은 이제 무신정변인데 1170년 의종 이 왕일 때 문신들과 이제 행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장군 높은 사람이겠죠. 이소웅이 젊은 병사와 이제 오병 수바키를 하고 있는데 패했어요. 그러자 젊은 문신이죠. 문신 할례가 그 대장군 이소영 뺨을 때려서 막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런 의종도 여기에 또 웃으면서 좀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이제 정중부랑 이의방 이런 사람들 선동해서 반란을 기해서 이 문신과 무신의 싸움으로 크게 번졌어요. 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무신이 100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데 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무신정변 밑에서 보시면 이제 무신정변으로 이 할례 있잖아요. 할례는 처맞고 죽었어요. 칼로 죽었는데 무신들이 다 가서 죽이고 얘만 죽인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문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완전 많이 죽여가지고 의종 이 왕이었던데 의종을 감금시키고 폐위시켰어요. 왕까지 바꿨어.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첫 번째가 이의방이라는 애가 무신으로 이 애가 대빵을 하고 몇 년 하다가 정중부가 또 몇 년 하고 계속 무신들이 집권을 해요. 이게 거의 약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바키라는 것과 무신정변은 한국 체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체육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신들한테 그
억압받다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근데 왕은 왕족에 있으니까 하여튼 이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좀 비슷합니다. 21년도 문제인데 이제 고려시대 무예에 대한 명칭이 바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정답은 이제 수박과 마술인데요. 자, 고려시대 무인들에게 적극 권장되었고 명종 때에는 이 무예를 겨루게해서 선제에게 배수를 주었다. 자, 명종 여기가 있는데 자, 위에랑 다시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위에 보시면 의종이 왕이었는데 1170년이잖아요. 명종이 1170년에 올라갔어요. 이 명종이 누구냐면 의종이 동생이에요. 이 왕을 폐위시켰잖아요. 그래서 명종을 어린 나이에 12살에 뭐 왕시키고 즉위했어요. 그 형인 의종을 대신해서 무신정변으로 폐위당하고 이제 무신에 의해서 이제 그 명종이 어린 나이에 해놓고 무신들이 뭐 온갖 직권을 다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이제 수박이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수박이랑 수박키가 삼국시대에 있는 수박에서 이제 고려시대 수박키 발전됐다 했는데 고려시대인데 왜 수박일까? 이런 질문은 뭐 하실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시대의 흐름과 명칭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냥 같은 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답이 이제 마술인데 두 번째는 이제 고려시대에서 유계 중에 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군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게 뭘까? 이게 마술인데 유계 중에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 설명 나오는데 이 중에 어는 말타기예요. 말이다. 그래서 어는 말이다. 말이야, 말. 그래서 이제 군자의 덕목으로 이제 말타기 하고 이제 활 쏘는 거.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이제 수박이랑 마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고려시대 수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은 4번이니까 니은 니을 빨간색이 정답입니다. 그 수박은 인재 선발의 기준이 됐고 수박키는 이제 무신 반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재 선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위에 보시면 수박이 인재 선발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신 반란으로 이제 무신들이 이 수박 태권도는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인재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과장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시면 이 부분도 이제 정답이 수박이잖아요. 무인 집권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무인 집권 시기에 인재 선발이 중요한 수단. 이 수박이 엄청 정권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치기, 주먹 찌르기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수박이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수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 옳은 거 먼저 볼게요. 이제 관람면 무예 경기, 무인 선발에서 수단과 기준과 수단, 그뭐 수련과 군사 훈련 목적이다. 자, 그리고 옳지 않은 거 두 번째, 응방도감에서 관장했다. 응방도감은 매 사냥이에요. 그래서 응이 제가 매 응이라 했잖아요. 매 방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매를 길러서 써는 건데 하여튼 응방은 이제 매다. 이게 매다. 그래서 수박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5분 문제도 이제 민속 스포츠에서 옳은 것이었습니다. 네, 4번 마상제. 마상제가 말 위에서 재주 부리는 거잖아요. 이제 말 위에서 여러 동작을 보이는 것. 말로는 말강대. 여기 맞는 거고요. 자, 2023년도 최근에도 신체 활동, 가족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 발로 차는 놀이다. 위에 보시면 축구죠. 축구가 뭐 축구기 축구다. 예, 되게 쉬운 거죠. 네. 다음 2019년도 4번 문제인데요. 자, 고려시대 민속놀이는 그래서 정답은 추천이었어요. 발화조 행사인데 두 줄을 붙잡고 온몸을 흔들어 발의 탄력을 이용해서 온몸을 마음껏 날려보는 놀이 추천이죠. 예, 다음 문제 2015년도 여자 놀이 중에서 축판이 도판이로 불리는 놀이는 뭐냐? 널뛰기죠. 축판이 도판이 가운데가 이제 널뛰기, 널판지 판자라고 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판이 도판이는 판 깔고 놀자, 널뛰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8년 3번. 다음에 신체 활동은 무엇이냐? 정답은 각저였는데요. 이두 사람이 맨손으로 허리에 띠를 잡고 맞잡고 각각 잡어 각저. 네. 이 설명 보시면 이제 각자는 각각 잡고 각각 허리를 잡고 한다. 각저다. 씨름이다. 자, 다음 문제도 보시면은 민속 스포츠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각자였어요. 각저. 두 사람이 각각 잡고 힘을 겨룬다. 각자죠. 네. 자, 다음 2015년도 15번 문제인데요. 자, 격구에 대해 설명으로 바라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었는데 상류층이 인기가 없었다. 아니죠. 인기 엄청 많았죠. 서민들이 즐겼다. 아니죠. 격구는 이제 폴로죠. 말 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상류층이 해서 인기가 좀 많았고 서민들이 못했다. 위에 요약해 보시면은 이제 격구는 폴로다. 격하게 쳐, 격하게 치는데 귀족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군사훈련도 했지만 뭐 사치성이 나중에 최고조를 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면 격구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제 첫 번째 왕 귀족들을 했다. 두 번째 말타기 능력 했죠. 군사훈련 했었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 옳지 않은 것 잠깐 보면은 이제 주머니를 만든 공 축구죠 축구 축구 서민들이 격구는 서민들이 못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두 개다. 다음 문제도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기역구. 기역구에서 앞에 기자는 이제 말을 타고 그 말이거든요.
격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서민층이 위로 실렸다. 서민층 아니라고 했죠. 뭔가 귀족이 실렸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한국 체육사는 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핵심적인 내용이 계속 정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년도 남성들이 양편으로 나눠서 서로 돌을 던지던 미성놀이는 예, 석전이죠. 석전은 위에도 있지만 돌싸움이다. 이 문제 돌 나온다. 그럼 석전이죠. 예, 다음 문제 보시면 석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인데요. 심신달리 체조법이다. 체조 아니죠. 뭐 치열한 돌싸움이죠. 그래서 민속 스포츠고 이제 관람 스포츠고 군사훈련으로 활용되었다. 자, 다음 문제에 대한 정답도 석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의 하나죠. 벌거리 제공하고 다음 작년에 나온 문제도 석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료 선발에 활용되었다. 아니죠. 관료가 아니고 이제 군사훈련에 설명되었다. 위에 표 보시면 옆에 보더라도 그 석전은 이제 민속 스포츠고 이제 군사훈련에 활용되었다. 자, 다음은 2015년도 문제인데요. 좀 어렵게 낸다고 낸 것 같아요. 이제 무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인데 그 삼국시대 때 뭐 방어이라든가 마상제, 수박 했었는데 4번 보시면 삼국시대 무예는 교육적 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인정받았죠. 삼국시대에서 무예가 뭐 호랑도도 있었고 인정받았는데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냈을까 했는 문제인데 이게 시대에 걸치기 때문에 혹시 이거 고려시대 아닌가? 이거 조선시대 아닌가? 이렇게 틀리라고 그렇게 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틀렸을까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 다음 문제도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제 무예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4번으로서 담화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스포츠는 담화점이 가끔 나오죠. 예, 다음 2023년도 문제인데요. 이제 민속놀이인데 이제 주요 계층이 맞는 게 2번이고 이제 디귿 맞는 거죠. 이제 방응, 응애, 예, 매죠. 기존 놀이고 추천, 언니 뭐해 놀아 추천, 그네뛰기, 서민놀이죠. 자, 풍년 연날리기는 이제 귀족 아닌데 서민이죠. 격구, 격하게도는 폴로는 서민이 못하죠. 귀족이죠. 두 개가 틀렸고 두 개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귀족 아니고 서민놀이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정답 1번. 자, 축구죠. 네, 추천 그네뛰기, 각저, 씨름. 이게 다 서민놀이고 격구, 폴로, 귀족이죠. 투어, 항아리나 병에 던지는 거, 투어, 매, 이것도 다 귀족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이제 귀족 놀이를 또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격구, 폴로죠. 네. 격하게 폴로, 귀족이죠. 투어. 자, 화살을 병이나 항아리 던지는 거, 투어, 귀족들이죠. 매, 귀족이죠. 풍년, 연날리기는 서민이죠. 그래서 정리은 디귿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것만 외우면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굉장히 거듭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매칭시키고 외우는 게 핵심이고 지금 정답으로 나온 것만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정답이 아닌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한국체육사의 고득점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 요약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일 보시면 이 부분은 자주 보시면서 눈에 익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약자가 있으면 점수 엄청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네, 갑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은 무예 도부 통지입니다. 조선시대의 무예 훈련 교범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에 24종류의 무예를 이제 기록했는데 그림이나 해설, 종합 서적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주의 지시로 국가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조선시대고 한국시대 아니고 고려 아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 무예 교범이 좀 더 있는데요. 이제 무예 신보가 있습니다. 이건 정조 아니고 사도세자가 주도하에 했다. 18개. 무예 제보. 선조의 명에 따라서 이거 전란 중에 긴급하게 6개를 수록 가능했다. 좀 부족하니까 이제 무예 제보 속집이 나왔어요. 속집. 그래서 광해군이 좀 안 된 거 4개 더 추가해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보겠습니다. 2019년도 문제인데요. 영어 문제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제 무예 도보 통지인데요. 정조가 무무 겸비를 강조한 왕으로서 편찮게 했다. 이 책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병서이자 무예 교범서이다. 그래서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이 정조이기 때문에 무예 신보 정조 아니죠. 네. 무예 제보도 정조 아니고 뭐 임원 경제지는 이제 농업 정책 관련입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이죠. 23년도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무예서는 정답은 이제 무예 도보 통지예요. 24종류 정조의 명령이다. 145권 참조했다. 자, 다음 문제 15년도 무해도부 통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영주의 지시. 영주 아니죠. 정조라고 씁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정주의 지시다. 다음 문제 작년 문제죠. 좀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권보 광해군의 명에 따라서 무해 제보에 수록되지 않은 내기를 했다. 권보 아니죠. 위에 보시면 속집 있죠. 뭐냐 속집. 광해군 때 했다. 그게 권보 아니고 위에 보시면 무해 제보 보면 속집이 정답입니다. 다음 보시면 18년도 문제입니다. 이제 고려시대 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해도부 통지는 이제 고려 아니죠. 조선시대죠. 수박기라든가 이제 무신정식 강해제는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강해제는 뒤에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자감의
실제 중 한 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무예에 대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종합무예서인 무예 도부 통지가 편찬되었다. 고려시대 아니죠. 조선시대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일회성 좀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답이 위에 요약표에 없는 내용이라 좀 제가 별도로 빼놨고요. 자, 조선시대 무예를 발전시킨 무예 서적이 아닌 것. 그래서 기호 신서가 답인데요. 자, 무예 제보, 무예 신보, 무예 도부 통지 다 조선시대 무예죠. 위에 요약표에 있는 내용인데 기호 신서는 중국에서 편찬된 병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예 도부 통지 관련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요약표에 있으면 다 문제 풀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부족국가 시대 실제 활동, 제천의식 관련인데요. 고구려, 신라, 뭐 동해, 부여, 마한, 상만 있는데 고구려는 동맹, 신라는 갑에, 동해는 무천, 부여, 영고, 마산, 삼원, 시월제. 이런 문제가 체육사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올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동맹인데 고구려 용맹인가 동맹인가? 그래서 고구려는 동맹이다. 신라, 갑에, 신라인 갑에 사투리 같죠? 신라는 갑에, 신라인 갑에 동해, 무천, 동무, 동무. 그래서 동해는 무천이다. 부여 영고 부영 아파트 있죠. 그래서 부영 아파트. 그래서 부여는 영고다. 마산 사만 10월째. 사만은 이제 마산 진안 변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부족국가 상호시대의 신체 활동, 제천 의식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부여 동맹. 자, 부여는 뭐죠? 위에 보시면 부영 아파트죠. 동맹 아니죠. 동맹 어딘가요? 위에 보시면 고구려. 용맹인가 동맹인가? 고구려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 신라인갑의 동무. 예, 만 4만 10월째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작년 문제네요. 신체활동 제천의식 맞는 거. 정답은 2번이었어요. 부영아파트 맞죠? 부영아파트 부여연고 맞는 말이고 신라는 신라인가배죠. 네, 신라인가배. 동무 부처는 동무고. 자, 가배 신라인가배. 동해 아니죠? 신라죠. 고구려 동맹이죠. 위에 보시면 용맹인가 동맹인가 고구려 동맹이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두 개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로에 맞는 용어는이죠. 네. 삼국시대 제천의식 부여연고요. 부영아파트 맞죠? 예, 동무 맞죠? 고구려는 용맹인가 동맹인가? 동맹이죠. 신라인가배에서 동맹가배가 정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7년 문제인데 약간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이제 부족국가 시대의 신체 활동 옳지 않은 거였는데 옳은 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천의식 민속놀이가 있었다. 생존과 연관된 사냥 활동이 있었다. 맞는 말이고 자, 처음에는 이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신체 및 숭배 사상이 제천의식 목적이었다. 그래서 신체 및 숭배 사상은 이제 신체 탁월성, 아름다움 숭배한 건데 제천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농공 기원이나 수학 감사거든요. 그래서 신체 및 숭배 사상이 제천의식의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약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사람들이 이거 궁술과 기마술 이것도 사냥 활동 아닌가요? 교육적 이거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제기가 막 있어가지고 정답이 된 것 같아요. 제 추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성년의식인데요. 성년의식은 문제가 두 번 나왔는데 정답이 다 성년의식이었어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년의식은 이제 부족의 신화를 계승하는 춤을 익히고 이제 수렵 확보를 위한 수렵과 채집. 자, 컸으니까 나가서 수렵하고 채집 활동해. 그런 거죠. 예, 삼국지의 위지 동인전에서 큰 사람으로 부른 기록이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삼국지의 위지 동인전 보시면은 그 청년들의 등가족을 뚫고 뭐 그래서 뭐 꿰매고 하루 종일 했는데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이를 큰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성년의식이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보시면은 다음 설명한 의뢰는 그래서 정답은 성년의식인데 이제 부족의 신화를 계승하는 춤을 추고 위지동인전에 큰 사람으로 부른 기록이 있다. 그래서 성년의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 나왔었는데 정답은 성년의식이었는데 위지동인전에서 이제 청년들의 등가족을 뚫고 이거를 큰 사람으로 부른다. 이거 무엇일까요? 성년의식이었습니다. 뭐또 나오려나요? 또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삼국시대 교육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별로 교육기관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고구려 경당과 태학이 있는데 태학은 귀족자재고 경당은 평민자재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쏘기라든가 공술, 경서, 암송을 교육했고요. 그 신라는 이제 화랑도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귀족이랑 서민 다 됐었고 옆에 보시면 국학이라고 국학은 또 귀족 자재만 했어요. 그 신라에서는 이제 공정법이라고 해서 활선 능력을 통해서 인재를 동용했다. 자, 백제가 우리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백제는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교육기관들이 문헌에 발견되지 않아요. 백제의 교육기관이 문헌에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박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육기관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네, 문제 보겠습니다. 위의 정보를 보고 17년도 보면은 이제 용어 문제인데요. 정답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삼국시대에서 무사훈련을 위해서 기마술과 뭘 중요했다.
그러니까 기마술과 활쏘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백제에서도 이제 그 활쏘기를 뭐 임금이나 백성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으로 취급했었죠. 이렇게 말 타는 거랑 활쏘기 다 중요했다. 자, 16년도 문제인데요. 영어 문제 있습니다. 정답이 뭐 기마술하고 궁술이었는데 그 삼국시대에서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했었고 그거로 대표 무예는 이제 기마술과 궁술이었다. 그 평민층 정당에서 주요 교육 내용은 경서 암송과 궁술이었다. 말 타는 거랑 활 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 문제는 영어 문제이고 경당인데요. 위에 유역표 보시면 고구려 경당이 있었잖아요. 태학이 귀족이고 경당이 평민인데, 자, 구당서에 따르면은 문제 보시면 이제 고구려 풍습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집이나 거리에 큰 집을 지어서 이를 뭐라고 했다? 경당이었다. 그래서 미혼 자녀들이 여기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를 일으켰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당이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5년도 삼국시대 교육기관 나왔다. 근데 백제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백제는 교육기관이 위에 보시면 백제는 교육기관이 문헌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제뭐 나오면 무조건 답이다. 그래서 신라 화랑도 고구려 태약, 고구려 경당이 있는데 백제는 교육기관 나오면은 답이다. 작년 문제도 삼국시대에서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세 개인데 3번이 답이 아니죠. 백제 훈련이 있는데 여하튼 그 백제에서 뭐 했다. 그런 교육견이 없기 때문에 백제는 답이다. 이게 잘못됐다. 훈련은 뒤에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 교육견을 봤습니다. 여기 요약표 있으면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은 3장입니다. 이제 고려 조선시대 체육인데요. 전체 10년치 중에서 4년치를 봤더니 12.5%, 전체 8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체육활동이나 민속놀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교육기관이나 무예 등에서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교육기관 보겠습니다. 출제가 좀 됐는데요. 이제 국자감이 그 고려 최고의 종합교육기관이에요. 이제 고려시대 서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공이 7개가 있는데 그 6개는 이제 문학이고 한 개가 이제 우리 무예 관련이에요. 스포츠 제도사한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강해제였다. 그래서 강해제는 이제 무학제라고 해서 무학 전문 강좌, 무학 전문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향약이 있었는데 이제 고려시대 지방 교육기관, 예, 궁사와 음악을 교육했다. 문제 보겠습니다. 22년도 문제인데요. 이제 고려시대 무학 전문 강좌인 강해제가 개설된 교육기관은 국자감, 네, 국자감이죠. 네. 다음 21년도 보겠습니다. 다음 영어 문제인데요. 정답은 강해제인데, 자, 국자감에서 칠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학을 공부하는 게 있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강해제다. 다음 16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국립교육기관인데 칠제 중에 강해제를 두어서 무예를 실시했던 기관은 국자감. 자, 24년도 작년 문제인데 정답이 국자감과 강해제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 무학과 교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자감과 강해제. 요약해 보시면 국자감에서 중요한 게 강해제다. 왜 중요해요? 이제 스포츠 지도사한테 중요한 거죠. 강해제는. 네, 무학이니까. 다음 문제, 2015년도 문제는 이제 고려시대 지방 교육기관이다. 공사와 음악교육 이루어진 곳은 향학이다. 위에 보시면 향학이 지방 교육기관이다.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교육기관 나왔습니다. 여기 두 개 보시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예, 다음은 조선시대 교육관입니다. 훈련원과 성균관이 있는데 우리 스포츠 지도사한테는 훈련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인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원에서는 활쏘기라든가 무인 마상 무예 말 위에 서는 거죠. 훈련 실시했고 공식적인 교육관이 있습니다. 뭐 무경칠서, 병장설 등의 병서 습득을 장려했고요. 이제 군사 시제를 담당했어요. 시제는 이제 제주를 시험 보는 거 이런 기술 훈련 실기 관련 전담 교육기관이다. 서원이 있었는데 서원은 성리학 교육 담당이고 서당은 천자문 교육기관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이 있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서울대는 국자감이고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서울대는 이제 성균관이다. 그래서 성균관에서도 이제 활쏘기 실시했는데 6일각에서 대사례를 거행했다. 이게 중요해요. 대사례. 이 왜냐면은 그 대사례는 이제 왕과 신하가 활송 시합을 하는 건데요. 성균관한테는 왕이 한번 행차하는 거기 때문에 대사례가 매우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 대사례 사용된 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궁하고 각궁을 썼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정이 있는데요. 사정의 사자는 활 쏘는 거예요. 사. 한국 체육사에서 사자 들어가면 활 쏘는 것이 좀 많거든요. 활을 쏘는 장정자 건데요. 그 활토의 정자인데 국가 훈련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사정을 정부에 설치하고 활연습을 했고 이제 관설로 한 거랑 이제 민간이 한 거랑 종류가 있는데 민간에는 이제 오은정, 금윤정 등이 있었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3년도 문제인데요. 이제 훈련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가 맞는 거고 하나가 안 맞는 거였는데 자 성리학 교육 담당하였다. 위에서 보시면 자 서원이 성리학 교육 담당이죠. 훈련은 아니고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이었고 훈련원에서는 이제 활쏘기, 무인 양성 그리고 병사 습득 이런 거 맞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년도 10번 보시면 조선시대 교육기관
정답 훈련원이었어요. 그래서 우회 수련 담당, 병사의 습독을 장려했다. 군사 시제를 담당했다. 훈련원이죠. 자, 다음은 17년도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정답은 성균관인데요. 자, 6일각에서 대사례를 발행했다. 그 위에 설명드렸죠. 네, 6일각에서 대사례, 왕이 오는 행사, 중요 행사인데 이건 성균관이다. 자, 다음 문제 21년도 조선시대 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정답 3번이었고요. 사정이 우리 활수록 연습이잖아요. 연습하는 곳. 자, 관설로 세운 곳 민간, 그리고 민간 사정의 종류 있었고, 자, 한 번 보시면 병서 강습과 마상 무예 훈련은 사정이 아니고 훈련원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잘 풀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조선시대 무예입니다. 이제 궁술과 편사가 있는데, 자, 궁술, 활 쏘는 거죠. 유계 중에서 사는 활 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계는 이제 애, 음악, 악, 서회, 서, 수학 있는데, 말이다, 말타기 있었고, 사, 활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사한테 중요한 것은 말타기하고 사, 활쏘기가 중요합니다. 자, 궁술이 그래서 이제 유계 중에서 사로 해서 중요했다. 그리고 궁술은 이제 무술로 발달됐고, 문과 시험 중에, 시험 과목 중에 하나였다. 자, 편사는 편을 나누는 거죠. 사가 활속이니까 편을 나눠서 5명 이상이 편을 나눠서 단체 경기. 그 편사는 이제 공수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자기 각 지역별로 해서 사정이 있죠. 그 사정에 따라서 편을 나눠서 경기하는 게 편사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2015년도 문제인데요. 유계 중에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것은 사하고 위에 보시면 말이다. 이 두 개가 신체 활동 관련인데 지금 어가 없죠. 네, 그래서 사 활쏘기가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23년도 문제인데요. 이제 공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유기 중 말이다 말이잖아요. 공수는 아니고 사는 뭐죠? 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편사에 참가한 공수의 숫자는 5명이다. 5명 이상이다. 네, 다음 문제로 조선시대 무예는 네, 정답 편사죠. 5명 이상씩 편을 나눠서 쏘는 단체 경기 편사. 자, 2016년 10번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활쏘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고 옳은 거 먼저 보면은 이제 군사훈련이었다. 심신수련이었다. 인재선발이었다. 다 맞는 얘기고 자,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한 행동 양식이었다. 활쏘기랑 좀 안 맞지 않죠. 그 유불선 활쏘기는 이제 유계 중에서 살을 중심으로 한 토대 양식이고 또 유불선 사상은 조선시대라기보다는 예전 신라시대 그 전 시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무예는 여기 요약해 보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체 활동 중에 줄다리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삭전이랑 갈전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자, 삭전할 때 삭은 이제 볏짚, 동아줄, 새끼줄이죠. 네. 갈전, 칡넝쿨. 그러니까 이 볏짚이나 칡넝쿨로 만든 싸움, 이게 줄다리기다. 촌락 공동체 의례적 연중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줄다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삭전, 갈전이 이 줄다리기라고 위해서 옆에 있죠. 촌락 공동체의 의례적 연중 행사다. 처음 나온 게 동체 싸움이라고 있는데 동체 싸움이 이제 사전놀이예요. 동체를 타서 승부를 벌이는 것을 동체 싸움인데 줄다리기랑은 맞지 않는 거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2017년도 문제인데 이거 좀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자, 조선시대 민속놀이와 오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자, 세시풍속은 농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농경의례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맞는 설명이죠. 4번 도파니, 축파니 이거는 이제 여자 놀이죠. 그래서 남성 중심 놀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였고 3번이 이제 복수 정답이 됐는데 3번이 이제 정초 새 기륭을 점치기 위한 놀이로 줄다리기를 향하였다. 그래서 지금 새 기륭을 점치기 위한 놀이로 줄다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직이 많아서 알았다 이것도 해줄게 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장치기가 처음 나왔는데 장치기는 이제 격구 이거를 좀 간소한 놀이예요. 격구는 이제 폴로인데 말 타고 하는 건데 이건 말 타지 않고 땅에서 하는 격구 같은 놀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17년도 문제인데요. 자, 옳은 것은 해서 이제 정답 편사였습니다. 편사가 위에 요약해 보시면 이제 5명 이상씩 편 나눠서 싸는 거죠. 그래서 단체전으로 경기적인 공술 대회를 만든다. 그래서 1번, 3번도 맞지 않는 건데 자, 활인 신방이 나와서 제가 여기다 배치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중에 활인 신방이 있었는데 뭐 중국의 주권이 저술한 책을 율곡 이의가 도입하였다. 율곡 이의 아니고 퇴계 이항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나왔던 활인 신방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스포츠 지도사에서 운동 생략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 체조, 호흡 방법 등이 나온 이제 의학 의료 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활인 신방은 이제 중국의 주권이 저술한 책을 퇴계 이항이 도입을 해서 그 명나라 때 활인심이라는 책을 토대로 필사 베꼈다. 예.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꾸 문제는 이제 퇴계 이항인데 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도 정답 2였죠. 문제 보시면 20년도에 할인 신망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서 1번 2 할인 신망 책을 펴냈다. 2 아니죠. 이황이죠. 그래서 이게 할인 신망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게 내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밑에 더 보시면 2015년도 할인 신망을 필사하여 자신의 건강을 다스릴 사람은 정답은 이황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자꾸 이게 같이 나와서 어떻게 좀 외울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왕이 책을 구했으니 이왕이면은 필사하는 거 잘하자. 이의 제기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러면 이왕이면 이왕 그래서 이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해봤는데 좀 웃기죠. 자, 다음은 조선시대 문과제도인데요. 자, 문과제도 보시면 이제 뭐 시기라 인원, 자격, 인원이 있는데 문과제도는 이제 초시, 복시, 전시로 3단계를 실시했다. 그 초시에는 190명, 복시는 28명. 전시는 선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등급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시 단계에서는 이제 문과에서 강서와 무예 시험. 그 강서 시험은 이제 병서 시험인데 이거는 필기 시험, 이건 실기 시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책을 보고 하는 실기 시험, 필기 시험. 공술, 마술, 총술, 강서 시험으로 나뉘었다. 단계별 정원 제한이 있고요. 자, 실시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뭐 나머지도 비정기적으로 증광시, 별시, 정시 이런 것들을 했고 응시 자격은 이제 무관, 내 자손들, 향리 등이 응시를 했고 선발 인원은 이제 여기 190명 중에서 훈련원이 70명, 각 지방에서 120명 이렇게 선발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15년도 이제 국가 시험에서 바르지 않는 것은 이제 바른 거 먼저 보시면 초시, 전시, 복시 그리고 응시 자격, 자선과 향리 그리고 공술, 마술, 총수, 강서 이 부분이 있고요. 틀린 것은 속과와 대가로 구분됐다. 이거 아니죠. 초시, 전시, 복시로 구분했고 밑에 설명인데 속과와 대가는 이제 문과 시험이 아니고 문과 시험이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문과 시험 내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다음 4번이었죠. 초시, 전시, 복시 모두 동일한 인원 아니죠. 다 인원이 달랐습니다. 다음 문제 문과제도에서 옳은 것은 에서 4번 초시, 전시, 복시 3단계로 진행했다.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자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문과제도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4번이 선발 인원이 정원 제한이 있었다. 정원 제한이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문과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내용 있으면 문제 풀 수 있겠죠? 다음은 조선시대 체육사상, 뭐 숙무, 천무, 무무, 겸전인데, 자, 숙문, 천무는 뭐냐면 이제 글을 숭상하고 물 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교 영향으로 이제 글을 숭상하고 물 천시하는 게 있었고, 이와 반면에 이제 무무, 겸전은 이제 정조가 중요하죠. 무무, 겸전 사상이 이제 국가에를 부강하게 한다고 해서 학식과 이제 물 다, 둘 다 중요하다. 겸전해라. 는 얘기고, 이제 정조는 천시되었던 물을 새롭게 좀 철학으로 해서 했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2년도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체육 사상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맞고 마지막에 틀립니다. 맞는 거 먼저 볼게요. 자, 숙문, 천문, 네, 활쏘기, 중시, 문무, 겸전 다 이런 게 맞는 거고요. 마지막 4번은 이제 국토 순례를 통해서 불국토 사상이 중시되었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죠. 신라시대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2018년 문제도 보더라 영어 문제인데요. 이제 숙문, 천무랑 문무, 겸전이 답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중요했던 게 이제 숙문, 천무. 그러나 정조는 이제 문무, 겸전을 중요히 생각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체육사상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조선시대를 마치고 다음 개화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장 계약이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 최근 4년치는 17.50%. 그래서 최근 4년 80문제 중에서 14문제 출제되었고요. 자, 조선시대하고 일제강점기 중간이 개학기인데요. 이때 체육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개혁이 발생된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시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다 아시면은 훨씬 쉬울 텐데 일단 개혁이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에서는 체육 단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저랑 함께 같이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체육구락부는 이제 계약에 설립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 단체다. 대한체육구락부.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인데요. 선교사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국내에 야구, 농구 등을 보급했다. 선교사 누구냐? 질레트입니다. 질레트. 면도기죠. 미국인 질레트는 이제 YMCA 총무를 했어요. 헐버트도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일 합병 이후에도 이제 스포츠 교육에 좀 많이 스포츠 보급에 많이 기여를 했다. 그래서 전통 아니고 근대 스포츠, 서구 스포츠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을 설립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국민체육회 이 사람은 이제 노백린이 창립했어요. 노백, 예, 대노 크게 화냈다. 대노 대한국민체육회는 노백린이 창립했다. 대동체육구락부가 생겼고요.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관광부에서 황성기독교 청년회, 대한국민체육회, 대동체육관광부, 이제 다음은 이제 무도기계체육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체조 단체예요. 이도 윤치호가 조직했는데요. 무도는 이희두, 무도 희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희동구락부, 탁지부 관리들이 친목동물에서 조직했는데 최초로 연식정구를 도입했어요. 연식정구는 말랑말랑한 정구거든요. 그래서 푸트가 연식정구를 도입했다. 밥은 가볍게, 푸트는 가벼운 정식, 푸트는 가벼운 정구다. 밥은 가볍게. 다음 대한흥학회 운동부, 이거는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국내 순회를 좀 했고요. 체조연구회, 체조교사는 조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데요. 체조는 조원이, 체조는 조원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강체육부, 청강체육부는 정례적으로 축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구락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클럽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동호회 동아리를 이제 구락부라고 하는 거죠.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인데요. 계약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단체는 대한체육구락부. 위에서 요약부에서 대한체육구락부 우리나라 최초 말씀드렸죠. 다음 16년도 문제인데요. 계약이 선교사에 의해서 조직돼서 국내 야구 농구를 보급한 체육단체는 황성기독교청년회. 그래서 황성기독교청년회 야구 농구 말씀드렸고 2023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단체는 그래서 선교사가 야구 농구 배구를 도입하였다. 황성기독교청년회다. 실내체육관 준공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한 인물은 정답은 질레트인데요. 황성 기독교 청년의 최대 충무, 질레트죠. 자, 다음 문제 2017년도 문제입니다. 이제 YMCA가 우리나라 체육에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전통 스포츠 보급이 아니고 근대 스포츠, 서구 스포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요약해 보시면 이제 근대 스포츠, 서구 스포츠, 전통 스포츠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계약이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그래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계약이 아니죠. 광복 이후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구락부, 대동체육구락부,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는 계약이다. 작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제 계약위의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조선체육진흥회, 이것은 일제강점기이죠. 네. 2021년도에도 계약이 체육단체 아닌 것으로 대한체육협회가 나왔습니다. 뒤에를 알면 좀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단체 이름 옳은 것인데요. 정답은 2번인데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로 만들어져서 이제 근대 스포츠를 도입했다. 이 활동이 옳은 것은 두 번째 보시면 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을 개강했다. 요약해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실내 체육관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황성 기독 청년회 질레트가 답인데요. 중요한 답이에요. 그래서 1903년 10월 18일에 발족되었고, 총무였던 질레트가 야구, 농구, 다양한 근대 스포츠를 도입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질레트가 도입한 스포츠는 무엇이냐? 야구, 농구죠. 질레트는 미국인이니까 미국 야구는 NBA 농구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도 계약이 도입된 스포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우치다, 검도인데 이게 뒤에 보시면 좀 쉬울 텐데 하여튼 이게 정답 계약이가 아니었고요. 그 조언 조언이 질레트, 푸트, 밥은 가볍게 연식전구 받는 겁니다. 다음 23년도 문제예요. 체육단체 문제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이제 무도기계체육부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체조 단체다. 무도희두. 다음 문제로 계약이 스포츠 종목이 옳지 않은 것은 역도. 이것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농구, 야구, 육상은 계약이의 스포츠고 이거는 계약이 스포츠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육단체를 빠르게 봤습니다. 몇 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요약표 있으면 문제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계약 기타 내용입니다. 반복 출제되지 않아서 제가 출제 빈도는 하나로 했고요. 계약의 체육은 체육이 교육 체계로 해서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참가는 아직 아니죠. 네, 계약이는. 노백린 앞에서만 나왔었는데 대한국민체육회 대노 말씀드렸죠. 노백린이 체조 강습회도 개최했다. 그리고 광무학당도 설립했고요. 자, 문일평은 사상가로서 아래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체육학교 설치하고 체육교사 양성하자. 체조 승마도 개설하자. 해외에 청년을 파견시키자. 이런 제안했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 16년도에 계약이 체육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참가로 국가 예산이 높아졌다. 이거는 계약기가 아니죠. 광복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작년 문제인데요. 이제 체육 사상가를 묻는 문제였고 정답이 노백린이었는데요.
자, 대한국민체육회 창립, 대노, 네, 노백린, 체조 강습회 개최, 정답은 노백린입니다. 다음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에서 대한국민체육회, 대노죠, 대노, 노백린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개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한국민체육회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인데요. 이제 문일평이 제안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체육단체를 통과를 단체 설립하자. 그래서 계약에는 아직 뭐 단체가 많지 않아서 뭐 총괄 단체 설립하자는 말이 맞지 않고 예, 위에 요약표에 있던 내용들 체육학교 설치, 뭐 과목의 체조 승마 개설하는 부분, 회의 성능 파견하자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하루회인데요. 최초 운동회라서 출제가 정답인 것도 많고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하루회는 외국어 학교 분교로 영어 학교에서 국내 최초 운동회를 실시했습니다. 스포츠 하시는 분한테 최초 운동회가 좀 중요합니다. 소풍 가서 그 영국인 교사 허치슨 지도하에 육상, 뭐 300보, 600보, 공 던지기, 멀리뛰기, 2인 삼각, 육상 위주로 진행됐고 국위는 아닙니다. 운동회를 통해서 사회 뭐, 세육을 촉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계약이 운동회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네, 3번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화류회다. 맞는 말이죠. 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계약이 운동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초창기 운동에서 실시된 종목이 구기 종목이었다. 맞지 않죠? 주로 육상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문제에 보시면 학교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두 번째, 초기에는 구기 종목이 주로 이루어졌다. 같은 내용이죠. 구기가 아니고 주 육상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정리된 내용 가지고 하루에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계약이 교육기간입니다. 학교가 좀 많은데요.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외울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설학사예요. 그 시대별이니까 이게 거의 뭐 최초인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 그 문예반 50명, 무예반 50명. 그래서 무예반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개합화 관리들이 중심으로 설립을 했고요. 무비자강, 무료를 갖춰서 스스로 강해지자. 그래서 동네 무예학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무사 양성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제 학당인데요. 네, 아펜젤러가 설립했습니다. 암기할 때 아편, 배제, 아펜 안 돼, 아펜 배제해. 아펜젤러는 배제 학당이다. 아펜 안 돼. 현재의 배제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배제 학당 전신입니다. 헐벗이라는 사람이 도수체조를 이제 헐벗고 있습니다. 헐벗고 네, 도수체조 했다. 가해 활동으로 야구, 축구, 농구, 서구 스포츠 실시했고요. 다음으로 이화학당입니다. 스크랜턴이라는 사람 여성인데요. 지금 전신인 이화 여고 여대 전신입니다. 요한순 얘기는 제가 그냥 넣은 거고요. 일단은 외우려고 하면은 랜턴이 야간에 여성들한테 필요하잖아요. 랜턴 여성, 스크랜턴은 여성이고 이화학당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우드인데요. 언더우드, 약간 언더우드 쪽에서 이제 고아원 형태를 시작해서 경신학교로 발전됐습니다. 오락이라는 체육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자, 언더우드 학당의 언더우드는 이제 언덕이랑 비슷하죠. 고원 언덕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고요. 다음은 재중원입니다. 재중원은 이제 알렌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선교사나 의사였어요. 그래서 현대 연세 세브라스 전신이죠. 재중원이 광역을 바뀌었고 현대 연세 세브라스 병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및 보건 활동, 간호 양성소 설치를 했었고요. 다음으로 외국어 학교입니다. 조선 정부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학교이고요. 이게 외국어 학교 안에 분교 영어 학교에서 최초의 하루회 운동회를 개최했었죠. 다음은 대성학교입니다. 도선 안창호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도선 안창호, 암기, 안창호 선생님이 크게 대성해라, 큰 사람 되라, 대성. 그래서 안창호는 대성. 그래서 대성학교는 도선 안창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군 출신이 체육교사로 부임을 했고요. 일반 체제를 포함해서 이제 군대식 조련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학교, 이승훈이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인데요. 이승훈은 이제 대한독립선언서의 33인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독립운동가고요. 그래서 체육은 주로 군사훈련 성격으로 민족운동을 했습니다. 대운동회를 매년 실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문제인데요. 사립학교 이름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예반 말고 무예반이 훨씬 많았죠. 이제 원산학사. 처음 보시면 원산학사가 이제 무예반이 훨씬 많았다. 무비자강, 이제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 원산학사. 다음 보겠습니다. 원산학사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3번. 동네 무예학교 영향을 받아서 무사 양성 교육에 있었다. 원산학사. 위에 요약해 보셔도 이제 원산학사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원산학사는 일제강점기가 아니죠. 개학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에 2021년도 문제인데요. 이어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스크랜턴이 설립했다. 그래서 위에 내용 보시면 스크랜턴 설립했죠. 여성. 그래서 암기할 때 여성은 랜턴이 필요해. 랜턴 여성이고 이어 확장이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계약이 배제 확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3번 아펜젤러가 답인데요. 위에 보시면 아펜젤러 있었죠. 암기할 때 아편 배제. 아편 안 돼. 그래서 문제 보시면 배제 확장 아펜젤러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작년 문제인데요. 계약위에 학교 이름 맞추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배제 학당인데요. 네, 아펜젤러가 설립했다. 아펜 배제, 아펜 안 돼. 해서 아펜젤러 맞고요. 헐벗이 헐벗고 노수체조 지도했다. 이 내용이 위에 요약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 문제인데요. 설립학교 이름 맞추는 거였습니다. 도선 안창호가 설립했다. 안창호가 사람 크게 되라고 대성해. 예, 안창호 설립 대성학교. 다음 보겠습니다. 23년도 문제인데요. 민족 사립학교 이름 맞추는 거였습니다. 자, 이승훈이 설립했다. 위에 보시면 이승훈이 오산학교 설립했죠. 자, 독립선언서 설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개화기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관서체육회가 나왔는데요. 이게 개화기가 아니고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뒤에 강점기를 배우면 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개화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마지막에 전시학도 체육훈련 그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학의 교육기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요약표 보시면 문제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교육 입구 조서입니다. 개학의 시기고요. 자, 고종이 이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라. 그래서 정식 최저 교과목으로 채택된 영향을 준 게 교육 입구 조서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반포를 했고요. 덕채지, 지금으로 하면 제덕채인데 이 순서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덕양, 채양, 지양인데 암기는 너 덕채지? 그래서 덕채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문제인데요. 이제 고종이 교육 입구 조서에서 서명이 표시된 순서를 물어봤어요. 너 덕채지? 덕채지. 1번이었고요. 2017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 입구 조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덕양, 지양보다 채양을 강조했다. 아니죠. 다 모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이 3년도에도 계약위에서 체육 사실 물어봤는데요.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고정은 교육 입구 조서를 반포하고 덕양, 채양, 지양, 너 덕체지를 강조했다. 맞는 말이죠. 다음으로는 일회성 문제로 좀 어렵게 나왔어요. 계약이 교육 입구 조서 반포된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언더우드, 언덕에 있는 고원이죠. 언더우드에는 계약위에서 이 반포보다 훨씬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장 일제강점기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문제는 최근 사연 중에서 11장 2호프로 출제되었고요. 여기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조선체육회랑 조선체육협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성기정, 베를린 올림픽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제 조선체육협회가 친일단체예요. 19년도에 먼저 생겼고, 일본인이 운영했습니다. 조선신문사가 호용을 했고, 조선신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20년도에 조선체육회가 설립됐습니다. 이 조선체육단체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 중심으로 설립되었고요. 국내 운동가라든가 일본 유학 출신들이 설립했습니다. 그 동아일보사에서 후원했고요. 제1회 조선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조선야구대회는 전국체육대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종합체육대회 성격인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했고요. 운동 경기를 연구하고 운동구점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제에서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강제 통합 업수됐습니다. 나중에는 부활했죠. 그 전 조선 축구대회를 창설했고요. 이때 육상경기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육상경기 규칙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관서체육회는 앞에 한번 나왔었죠. 일제강점기 체육단체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체육회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조선체육회 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만든 단체이죠. 네, 경성일보사의 적극 후원이다. 아니죠. 동아일보 후원이다. 위에 보시면 동아일보 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선체육회 관련 문제로 옳은 것을 후원했습니다. 3번 보시면 일본 체육단체 대응으로 1920년도에 조선 중심으로 상립되었다. 예, 맞는 말이죠. 위에서 보더라도 19년도에 조선체육협회의 친일단체에 대응해서 그 다음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도 문제 보시면 조선체육회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조선체육협회보다 먼저 창립됐다. 아니죠. 위에 보시면 조선체육협회보다 그 다음 해에 창립되었습니다. 작년도 문제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체육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모두 옳은 말입니다. 전조선 축구대회 강제 흡수 국내 운동가 설립, 네. 전조선 종합경기대회 개최하였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단체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동아일보사의 후원이다. 그래서 조선체육회가 맞는 거죠. 조선체육회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인데 3번 보시면 조선신군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위에 보시면 옆에 조선신군 경기대회는 조선체육협회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전국체육대회 효시는 전조선 야구대회다. 그래서 위에 요약표에 보시면 전조선인 야구대회가 전국체육대회 효시다. 돼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송기정 일장기 맞추어 사건이에요. 베를린 올림픽. 출제가 좀 많이 됐었고요. 자, 송기정이 이제 우리 일제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 때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때 우리 송기정이 금메달, 남성이 은메달을 땄는데 우승하고 일장기 단계에 부끄러워서 월계관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일장기 사진이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가 그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지워서 신문에 냈죠. 그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이제 무기 전관당했습니다. 이길용은 징역 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 말소 사건 이길용이 중요한데요. 이 이름이 잘 안 알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 말소 사건 기자는 이길용 연설 2분 넘게 길게 하면 욕 나와 해서 이길용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2년도 17번 자, 올림픽 경기대 설명인데요.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이 금메달 딴 경기는 자,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위에서 요약부에도 베를린 올림픽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송기정은 금메달 딴 올림픽은 언제냐?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이다. 그래서 위에 베를린 올림픽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어렵게 송기정과 함께 뛴 선수는 누구냐? 해서 남승용이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남승용이 금메달을 획득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장기 맞소 사건에서 옳지 않은 것, 알맞지 않은 것은 2번. 일본이 단체했던 조선체육협회를 해산시키고 조선체육회를 결성하는 계획에 대했다. 아니죠. 조선체육회가 해산됐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제 베를린 올림픽이었는데요. 옳은 것은 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에 의해서 일장기 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게 맞는 얘기죠. 다음 문제로 일장기 말소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냈습니다. 저는 이제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가 성기정이 베를린에서 올림픽 단 일장기를 말소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요약표에다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일제강점기 인물인데요. 반복 출제되지 않고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한 명씩 볼게요. 이제 문곡 서상천은 이제 인문고 체육교사인데 역도부를 조직해서 소개했습니다. 전국 역도를 많이 보급했고요. 대한체조협회 회장, 대한씨름협회 회장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역도와 육체미, 보디빌딩 소개했어요. 그래서 보디빌딩 응시하신 분은 보디빌딩의 아버지 문곡 서상천 이렇게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다음 박승필인데 박승필은 권투예요. 육아권 구락부를 설립해서 권투를 소개했습니다. 권투는 승리가 필요하죠. 권투하면 박승필, 승필, 박승필, 권투. 자, 송기정은 위에서 했었고요. 여운형 이분이 또 유명한 분인데 작년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 조선체육건설회라는 글에서 그 교육과 체육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1년도 다음 중 인물은 전국에 역도를 보급했다. 역도부를 조직했다. 역도는 서장천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자, 일제강점기 체육사상가는 그래서 정답은 여운형인데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조선체육의 건설이란 글에서 교육과 체육 강조했던 내용들 자, 위에서 정리해놨는데 이분이 한번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년도 14번 문제인데요. 일제강점기 체육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맨 처음에 정답 가한 2번이었는데 협회는 일본 거죠. 이게 동아일보사 후원이다. 그래서 동아일보 후원은 이제 조선체육회다. 그래서 맞지 않는 거고요. 서상천이 지금 주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는데 서상천이 역도를 소개했죠. 일본인 체육학교를 졸업한 게 26년이 아니고 23년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박승필은 권투. 이렇게 일본 강점기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기 때 스포츠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권투, 박승필이죠. 권투는 대박 승리가 필요해. 박승필. 권투는 승리 필요. 박승필, 권투. 자, 병식 전구. 연식이 아니죠. 연식은 푸트였죠, 푸트. 배고파. 가볍게 했는데 이거는 무거운 전구. 저는 철도국에서 소개했다. 자, 스키는 나카무라가 소개했고, 역도는 서상천 앞에 나왔었죠. 배구는 YMCA가 소개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한번 봤었죠. 문제 보겠습니다. 20년도 일제강점기 때 스포츠 종목 관련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 1번. 자, 권투. 경상불락부 아니죠. 네, 박승필이죠. 승리가 필요해, 권투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학교 체조인데요. 체조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체조 교수 유목.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학교 체제를 민족 말살, 자수 박탈 이런 취지로 학교 체육을 완전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병식 체조, 그 일본의 대항에서 군사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다 없애고 건강 체제로 바꿨습니다. 네, 식민지 통치하에서 학교 체육을 본격적인 궤도로 올려놓았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일본식 유희가 이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병식 체조를 없애고 서진 체조, 건강 체제로 바꾸고 일본식 유희를 도입한 게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한참 이후에 한국 식민체조가 있습니다. 조선 천독부 주관에서 식민지 통치 체제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희 목적이 아니다. 유희는 위에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이고요. 한국 식민체조는 이제 통치 목적이었다. 다음은 이제 보건체조 보겠습니다. 조선인 체육 지도자들이 보급했다. 스웨덴 체조는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해서 맨손 체조 중심인 거고요. 병식 체조는 앞에서 했는데 군대식으로 한 체조입니다. 위에서 내용 있죠. 자, 라디오 체조는 일본 국민 체조고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아침에 했던 체조가 라디오 체조입니다. 이렇게 정리한번 하고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인데요. 일제강점기에 학교 체조 교수 요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병식 체조가 도입되었다. 아니죠. 병식 체조가 없어졌잖아요. 건강 체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민족 말살기 체조 관련인데 자, 일본 강점기 위에 보시면 강점기가 이제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이게 지금 초반기고 한국 식민체조 이때가 좀 말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초기고 이건 말기인데 문제에서 이제 민족 말살기, 말기 쪽이죠. 45년대 해방됐으니까 말살기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한국 식민체조가 도입됐다. 이건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초기나 중기 쪽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이제 한국 식민체조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유희 중심이었다. 아니죠. 식민 통치 중심이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한국 식민체조는 유희가 아니고 통치 목적이었고 유희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학교 체육,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이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년도 문제입니다. 조선인 체육 지도자들이 보급한 체조는 이제 보건체조죠. 이 위역표에서 조선인 체육 지도자들이 보급했다고 한 게 보건체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학교 체조를 정리해봤습니다. 체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기타 이슈입니다. 일제강점기 기타 특이사항 보겠습니다. 경성운동장에 설비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었다. 덴마크의 닐스북이 체조 강습회를 개최했다. 자, 경성운동장은요, 지금 없어졌어요. 동대문 운동장이죠. 축구장, 야구장, 정구장, 수영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대회와 올림픽 대회 예선전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는 없어졌고요. 21년도 문제 보겠는데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체육제 사실이 아닌 것은 1, 2, 3번은 일제강점기가 맞고요. 그 4번 영어 학교에서 최초의 운동회인 하루에 개최됐다. 강점기 아니죠. 개학이죠. 다음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일제강점기의 체육시설은 정답은 경성운동장이었는데요. 자, 축구장, 야구장, 정구장, 수영장이 있었고 전국 규모의 대회가 있었다. 경성운동장 위에서 보시면은 경성운동장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경성운동장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광복 이후 현대까지 최근 4년 동안 20%가 출제되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 노태우 이 정부랑 이제 올림픽 국제대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조선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명칭 변경한 거 있고요. 다음은 박정희 정부인데요.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군인 출신이죠. 그래서 체력을 엄청 강조했어요. 체력은 국력,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법 시행령, 또 태릉선수청 건립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또 체력장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체육의 날 제정, 우수선수 병 면제 혜택, 메달리스트 체조 연금 제도, 엘리트 체육을 주로 추진했었죠. 체력장은 오른쪽 보시면 이제 기본 운동으로 해서 구기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태릉선수청 문제가 좀 나왔고요.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그 체육부를 이제 중앙정부 행정조직에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86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고 88 올림픽은 준비만 하다가 그 다음 노태우 정부가 개최했죠.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제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씨름 출범했고요. 국군체육부대 창설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88 체육 올림픽 준비는 안 했고 개최식만 했어요. 개사를 이제 노태우 정부가 했다. 그리고 이제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남북한 단일팀 출전을 이때 했습니다. 문제랑 같이 보겠습니다. 23년도에 그 체력장 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답이 모두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체력장 제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17년도도 체력장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기본운동과 구기운동
구성되었다. 그래서 구기 종목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체육 정책이 추진된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태릉선수촌 건립, 체력장 제도 실시, 박정희 정부죠. 이 위에 요약표에도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서 설명하는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아닌 것은 체력 공력,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체육의 날. 이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 박정희 정부죠. 국군체육부대 창설은 전두환 정부죠. 위에 요약표 보시면은 전두환 정부 때 국군체육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2번이고요. 예, 다음 문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부가 추진한 스포츠 정책이 아닌 것은 이때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대인데요. 남북 교류 활성화는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었었죠. 다음 문제는 아래 설명과 관련 있는 정보는 해서 서울 아시아 경기대 개최, 체육부 신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실험대회 출범, 이는 전두환 정부죠. 위에 요약표 보시면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도 정부 관련 문제인데요. 아래 내용 실시한 정권에서 정책이 아닌 것은 냈습니다. 자, 중앙정부 행정 조직의 체육부 신설은 위에 보시면 전두환 정부 때 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아닌 것은 프로축구, 프로야구, 국민체육부대 창설은 전두환 정부고 태릉선천 건립은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아래 설명과 관련 있는 정보는 정권은 호돌이 계획, 서울올림픽 개최는 노태우 정권이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정보는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광복 이후 올림픽인데요.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림픽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저랑 함께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계올림픽. 우리나라가 코리아 이름으로 최초의 태극기를 달고 간 올림픽이 생모리츠 대회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은 참가가 제외됐고요. 다음에 헬싱키 올림픽은 우리 전쟁 중에도 참가했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몬트리올이에요. 그래서 몬트리올 올림픽 때 우리나라 광복 이후로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양정모가 레슬링에서 금메달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 여성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양수인 양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88 올림픽 전에 개최되었었고요. 88 올림픽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호돌이가 마스코트이죠. 88 서울 올림픽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광복 이후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황현조가 획득했습니다. 송기정 이후에 광복 후에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시드니 하계올림픽은 남북 선수가 최초로 동시 입장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올림픽입니다. 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 한국 4강 진출했었고요. 아시아 게임으로는 서울 다음에 이제 부산, 찍고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고요. 평창 아시안 게임 아니고요. 마스코트는 이제 수호랑 반다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년도 제5회 동계 올림픽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4번이 복수정답 추가되는데 2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도 출전하였다. 그렇지 않죠? 위에 보시면 제외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았었고 이제 복수정답 하나 보시면은 이효창, 문동석, 이정국은 피겨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다고 했는데 문동선이 명단에 있었는데 부상으로 미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인데요. 이제 서울 다음에 부산, 찍고 인천 이 세 개가 몇 번 나오거든요. 평창 올림픽이죠. 아시안 게임 아니고.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국호를 걸고 최초로 참가한 동계올림픽은 생모리치 올림픽이죠. 맨 위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광복 이후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양정모의 레슬링이다. 위에 보시면 몬트리올 올림픽이죠.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헬싱키랑 몬트리올을 묻는 문제였는데 우리 전쟁 중에 참가한 대회가 위에 보시면 헬싱키 올림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는 이제 몬트리올 양정모가 딴 몬트리올 올림픽이다. 그래서 헬싱키하고 몬트리올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가 서양수인 양궁 딴 게 로스앤젤레스죠. 위에 요약표 보시면 로스앤젤레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광복 이후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 황현조가 딴 대회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하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나왔습니다. 위에 요약표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서울올림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번 북한이 참가 안 했죠. 그래서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는 다음에 설명하는 대회는 해서 일본과 경쟁을 해서 소속 바덴바덴에서 위치가 발전된 대회가 서울올림픽 대회죠. 다음 문제로 2002년 월드컵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한국과 북한이 단일팀을 했다. 이거 아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대회 참가사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2번 보시면 최초 참가가 런던 하계 아니죠. 생 모리치죠. 다음 문제는 연대순 문제였어요. 이게 뭐 쉽지는 않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이죠. 두 번째가 코리아 정식 국보 단계 이제 생 모리츠 그리고 세 번째가 양정모가 최초의 금메달 단계 있고 마지막 태권도가 정식 종목 된 게 시드니 올림픽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으로 연대순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최초로 태극기를 단 선수단 파견된 스위스 동계올림픽이고 두 번째가 광복 후에 최초로 금메달을 딴 몬트리올 올림픽이고 세 번째가 종합 4위 성적을 거둔 서울 올림픽이고 그 이후에 남북한 선수가 최초로 동시 입장한 시드니 올림픽이 네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코트 문제였어요. 웬 이런 문제? 88년도 개최된 마스코트는 호돌이고 그 수호랑 판다비는 평창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권도 관련 문제인데요. 그 서울 올림픽 때 시범 종목이었고 시드니 올림픽 때 정식 종목 된 거는 이제 태권도였죠. 예, 다음으로는 이제 아시안 게임 문제였는데요. 서울 올림픽 이후에 부산에서 열렸었고 그다음에 인천 열렸습니다.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부산 다음에 인천 아시안 게임 열렸었죠. 자, 이렇게 올림픽을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위앞에 보시면 올림픽 문제 풀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광복 이후 여자 대표팀 문제인데요.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탁구에서 사라예보, 배구는 몬트리올, 핸드볼은 서울 올림픽 문제인데 이게 작년도에 나왔어요. 종목을 맞추라고 나왔네요. 엄청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탁구, 배구, 핸드볼 이 문제가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남북 공동 참가대회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지바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으로 탁구를 참가했는데 일본에서 열렸었고요. 우리가 단일팀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했어요. 잘했죠. 다음으로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인데 남북 단일팀으로 해서 8강까지 올라갔었고요. 시드니 하계올림픽 때에는 남북 선수 최초로 동시 입장을 했다. 그리고 이때에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런 참고하시고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남북한 최초 동시 입장한 대회는 시드니 올림픽이죠. 다음 문제 보시면 남북한 단일팀으로 탁구 종목 참가한 대회가 지바 선수권 대회죠. 위에 옆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남북한 최초 단일팀 이름 경기는 탁구죠. 이때 우승했습니다. 세계 우승. 자, 다음으로 국제대회 다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첫 남북 단일팀 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대표팀이 남북한 단일팀을 위해서 8강 진출한 게 이제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입니다.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남북 체육 교류협회 내용 좀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래서 2008년도에 베이직 올림픽 남북한 공동 입장했다. 공동 입장 안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합의는 실패해가지고 이때 공동 입장 안 했고 공동 입장 한 게 세계 탁구 시드니 올림픽 부산 아시안 게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남북 공동 참가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해뒀으니까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광복 이후 체육단체 문제고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얘기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우리 조선체육회가 일제에서 강제 해산됐다가 이제 부활됐죠. 45년도에 대한체육회가 있었고 48년도에 대한체육회로 이름이 개칭되었고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올림픽이라다 주요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 건립한 것도 대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 주관 기관이죠. 서울 올림픽 경기 기념으로 해서 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기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대한체육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모두 맞는 걸로 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쭉 연결된 내용들 다 맞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단체는 그래서 체육 지도자, 국가시험, 전담,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장소 문제인데요. 정답은 태릉 선수촌인데 대한체육회가 1966년 우선수 육성을 위해서 건립했다. 태릉 선수촌. 이 위협회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 체육단체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광복 이후 체육 정책인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 한번 나왔었고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한번 나왔습니다. 자,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부가 최초로 제정한 체육 관련 법이죠.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은 최초로 체육진흥계획입니다. 서울 올림픽 기념 생활관도 건립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체육 정치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초로 제정한 체육 관련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다음 문제, 최초의 체육진흥계획은 1번 보시면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만들었죠. 다음으로 체육인물인데요. 이제 조훈련
대단하신 분이죠. 한국 신기록이 33개입니다. 아시안 경기대회 수영 금메달 2연패고요. 400m랑 1500m 이관왕 2연패를 했었고 이제 국민훈장 수여받았고 독도를 33바퀴 돌았습니다. 스포츠 영웅도 했었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아시아 물개죠. 조호련. 그리고 여성으로 해서 제일 유명한 게 마지막에 김연아 선수 다 아시죠? 밴쿠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고 박봉식이라는 분은 첫 여성 원반 던지기였고 박신자는 이제 세계 여자 출전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제 독도 33바퀴 돈 사람, 네. 아시아 경기대회 400, 1500 2연패 조호련이죠. 예, 다음은 여성 스포츠인 관련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원반 던지기는 박봉식 나왔었고 그리고 67년 세계 여자 농구권 대회 출전해서 최우수 선수 박신자고 밴쿠버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광복 이후 체육 인물은 이렇게 시험이 나왔었고요. 자, 대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연대 묻는 문제가 두 번 출제됐습니다. 일단 체육부 관련 문제인데요. 체육부가 신설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문화체육부로 됐었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그 다음으로 연대 물어본 문제가 국민체육진흥법 공포된 거하고 태릉선수장 건립 박정희 대죠. 한프로야구 출범 전두환 대죠. 88 서울올림픽 개최 노태정부죠. 네, 문제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근현대사 중에 바라지 않는 것은 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된 게 2012년이 아니고 2008년이죠. 엄청 어렵게 냈어요. 우와, 너무해. 자, 작년 문제인데요. 이제 부처 순서 나왔습니다.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문제는 연대순 문제인데요. 바른 것은 1번. 그래서 첫 번째가 국민체육진흥법, 그다음에 태릉선수장 건립, 프로야구 출범, 마지막으로 88 올림픽.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체육사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요약표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요약표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메모하시고 하시면 한국 체육사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민속놀이 이 부분 많이 나온 부분들 위주로 하시면 합격에는 충분하고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요약된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핵심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시험 합격을 응원드리고요.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체육사 요약자료와 기출문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체육사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단순하여 몇 개만 외우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한국체육사에서 고득점하여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의 평균 점수를 올려줄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세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채팅방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와 카페 주소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고정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세요.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